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도 엄청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뒤에 있는 차가 무슨 차인지 혹시 우리 문파크는 알아요? 개구리? 아, 개구리 맞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좀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포르쉐는 뭐 그놈이 고놈 요놈이 요놈 뭐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인정하시나요? 뭐 박스터나 뭐 911이나 뭐 요번에 얘는 992 신형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원래 사실 해외에서는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출시가 돼서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에 인증이 좀 늦게 풀려서 이제 올해서야 이제 2020년이 돼서야 드디어 국내에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포츠카 혹은 슈퍼카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브랜드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포르쉐죠. 이 한 가지가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문파크랑 저랑 이제 항상 촬영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그 슈퍼카 오너들 혹은 스포츠카 오너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잖아요. 그쵸? 다 차주분께 물어봅니다. 어떤 차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냐 물어보면 다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차가 바로 이 뒤에 있는 포르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포르쉐를 한번 구매하셨던 분들은 결국 또 다른 포르쉐, 그러니까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브랜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무슨 차를 탔었죠? 박스터. 포르쉐 박스터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입장에서는 요놈 같은 그 똑같이 생긴 걸로 생각을 했을 때는 가성비로 따지면 박스터가 최고다 라고 해서 박스터를 샀지만, 포르쉐 매니아 분들 혹은 진짜 나는 진짜 포르쉐를 한번 타봐야겠다, 포르쉐의 DNA를 느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하나씩 구매하시는 게 바로 이 뒤에 있는 911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포르쉐는 신형과 구형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깊게 따지고 들면 당연히 신형과 구형이긴 한데 구형 티가 안 나요. 그만큼 큰 변화가 없는 거죠. 이 992 역시도 991과 큰 외관의 디자인 차이, 특히 전면부는 없는데 어디가 많이 차이가 나냐, 바로 이 뒤의 모습입니다. 이 뒤의 모습은 정말 992가 역대급이에요. 진짜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991 시리즈도 이렇게 약간 슬림하게 뽑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근데 MK1은 이렇게, MK2는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갑니다. 이거 근데 솔직히 차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포르쉐 매니아 분들이 아니라면 이 차이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문파크 포르쉐 MK1, MK2라고 알아요? 그거 탈갈 때 들었는데 기억 안 나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듯이 그냥 전기형, 후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르쉐는 뭐 페이스리프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 안 하고 MK1, MK2 같은 그냥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991로 넘어오면서 이 좌우 테일램프가 이어지는 이 느낌이 언제 봐야 가장 이쁘냐, 언제 가장 봐야 이쁠 것 같아요? 밤이에요. 이 라이트에 이 디자인을 딱 보면 저 멀리서도 야, 저 차 뭐야, 저 뭐지? 라고 시선을 딱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991 같은 경우 가장 큰 매력적인 또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빵빵한 엉덩이의 포스예요. 이 좌우 휀다가 빵빵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좀 차가 좀 더 묵직하고 좀 무거운 느낌을 사실 줍니다. 그런 느낌이 사실 슈퍼카나 스포츠카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람보르기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밑에 깔려가지고 낮게 저렇게 오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되게 멋지거든요. 포르쉐는 좀 약간 둥글둥글 쓰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번에 992로 넘어오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추가가 된 거죠. 예전보다 좀 더 빵빵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자, 휀다가 좀 빵빵해졌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바뀐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매니아님 모르는 거, 사이드 밀러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고요. 나는 딱 보자마자 느낀 게 바로 이 손잡이. 이게 그냥 손 갖다 댄 내가 댄 게 아니에요. 이게 나와요. 팝업 스타일로 삐옥 하고서는 손잡이를 여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좀 묵직하면서도 그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손이 좀 가는 제 배처럼 말이죠. 제 배가 보면 볼수록 만져보고 싶지 않나요? 자,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포르쉐 매니아 분들이 열광을 하고 환호성을 질렀던 부분이 바로 이 실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좀 시원시원해진, 오히려 약간 좀 파나메라스러워졌고요. 좀 전자기기도 굉장히 많아지고 좀 깔끔해졌다, 한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예전에는 포르쉐가 뭐 버튼도 굉장히 많고 좀 화려한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심플해지고 터치로 많이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야, 여기 또 우파몰에서 판매하는 두디오 파팔이 여기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거 저희가 단 거 아니에요. 차주님이 센스 있게 또 달아 놓으셨네요. 포르쉐는 시동 키가 어디 있다 그랬죠? 왼쪽에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처음 포르쉐 탔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고 배우세요.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멋진 분과 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야 오빠 새로 차 뽑았으니 같이 타야 이랬는데 키 막 여기서 돌리는 거 찾고 시동 못 걸면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창피합니다. 포르쉐는 키 돌리는 거 왼쪽에 있어요. 문차이도 배웠어요?
배웠죠. 아. 그래요? 자, 어쨌든 이쪽으로 보면 근데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배기음이 어때요?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포르쉐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런 감성적인 부분은 조금 이런 배기음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 기아 노브예요. 이게 기아봉인데 이 기아봉이 조금 좀 작지 않나요? 얄쌍하게 생겼네. 얄짱하게 생기고, 대신 이런 버튼들은 되게 눈에 한눈에 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눈에 들어와도 이게 어떤 버튼인지 들어오고 깔끔하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뭐죠? 바로 이 마크예요. 이거 돈이잖아요, 옵션. 아, 그럼요. 이거 SNS 필수품이죠. 이 비싼 차 샀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다 되게 편해지는 추세예요. 뭐 스포츠카, 슈퍼카, 특히 슈퍼카 브랜드인 람보르기니, 페라리만 해도 이전 모델들은 진짜 굉장히 불편하고 딱딱하고 이랬는데 요즘엔 굉장히 부드럽고 편해집니다. 특히 포르쉐는 예전 모델부터 더 편했어요. 다 너무 편하고 부드러웠는데 이번 991로 넘어오면서 그 편안함이 더 많이 편해졌어요. 진짜 세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편해졌고, 이런 편의 기능들이 이 포르쉐에서 되게 좀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런 한글, 그 다음에 터치, 이런 버튼들을 보면 포르쉐가 진짜 비싸 보이는, 그러니까 차를 사면 비싸 보이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정하죠? 비싸요, 그리고. 그 실제로 비싸고 비싸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포르쉐는 비싸 보입니다. 그리고 실내를 딱 타면 시트 포지션이 이 차 안에 내가 이렇게 감싸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딱 받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게 카브리올레 모델이 있고 일반 모델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992 4S입니다. 4S 4륜 구동의 스포츠 모델이란 이야기죠. 450마력에 54토크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차는, 달리는 차는 마력이 낮아도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느낌만 좋다면 정말 재미난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포르쉐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컴포트 모드입니다. 그냥 노멀 모드에서는 아까 출발했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편하네요. 게다가 스탑앤고 기능까지 있어서 지금 시동 꺼졌죠? 정속하면서 되게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한 거죠. 이 지금 보면 포르쉐는 2+2, 그러니까 운전석과 그 다음에 뒷좌석이 사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야, 이거 그냥 있으나 마나한 좌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차들도 있지만 이 포르쉐는 이 뒷좌석이 생각보다 넓어서 여기 탈 수가 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차주분이 조금 나름 큰 아들님이 두 분이 계세요. 고등학생이랑 중학생 정도 되는 아드님이 두 분이 계신데 같이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는 한 대인데 뭐 다른 차 타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같이 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뒷좌석에 타도 장시간 운전만 아니면 진짜 불편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데일리카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스포츠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죠. 게다가 연비도 굉장히 훌륭해요. 이 포르쉐가 리터당 10km 이상 나온다 그러면 믿어지시겠나요? 10이요? 네, 그 정도 나옵니다. 정말 연비 너무너무 잘 나와요. 얘가 6기통 수평대항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서스펜션이 어쩌니 이런 얘기를 사실 조심스러워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이 포르쉐는 진짜 차를 좋아하고 차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운전을, 나름 솔직히 저는 운전 잘하거든요. 뭐 시합 같은 데 가든지 뭐 항상 상위권인 거 알죠? 저번에 1등, 2등 했잖아요. 1등하고 이건 2등하고, 아니 뭐 그런 거는 그렇지만 이 차에 대해 진짜 역사적이나 이런 걸 정말 잘하시는 분들, 이 포르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칫 잘못 얘기했다가는 저기 그 포르쉐 매니아 분들이 화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가 느낀 점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드로 가면 이 서스펜션과 악셀의 반응, 그리고 핸들의 움직임 역시도 정말 부드러워져요. 하지만 여기서 스포츠 모드를 바꾸게 되면 악셀과 브레이크가 굉장히 묵직해지면서 이 핸들이 굉장히 묵직해져요. 그리고 승차감 역시도 딱딱해지는 변화를 가지고 있죠. 와, 모드를 바꾸게 되면 이런 반응들이 정말 달리고 싶게 만들어주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차가 재미난 차라고 사실 생각을 하시나요? 뭐 빠른 차, 마력이 높은 차, 뭐 토크가 높은 차, 뭐 여러 가지 뭐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차는
운전자에게 얼마큼의 운전의 재미, 속도감과 차와 일치하는지를 주는 차가 정말 재미난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포르쉐는 그런 재미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차를 두 가지 감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슈퍼카의 감성이라서 시선과 배기음을 느끼는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운전의 재미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딱 달리고 싶은 차, 달리고 싶어지는 차, 계속 달리게 만드는 차가 이 포르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라렌, 람보르기니, 페라리, 물론 외관적인 디자인과 감성적인 배기음, 그리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도 좋지만 원초적인 운전의 재미를 따지면 이 포르쉐가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억 원이란 금액이 굉장히 커 보이고 비싼 금액은 사실 맞아요. 하지만 2억 원에서 느낄 수 있는 원초적인 운전의 재미는 4억 원에 육박하는, 뭐 6억에 육박하는 람보르기니, 페라리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진 차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내려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가 포르쉐의 플래그십 모델 바로 911 시리즈의 신형 992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너무 재미나게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인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좀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젊고 좀 더 열정적이었다면 좀 더 튀고 좀 더 하드하고 좀 더 딱딱한 차를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이 생기고 나이를 먹으면서 오히려 포르쉐 같은 부드러우면서도 빠르고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속도감을 전해주는 이런 차가 마음에 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포르쉐를 아마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크고 제가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안 하고 혼자 만약에 차를 타게 된다면 다른 화려한 페라리, 람보르기니가 아닌 이 포르쉐를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독자분들 혹은 슈퍼카, 스포츠카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본다면 저는 포르쉐를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좀 주행거리가 많고 일상생활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스포츠카를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포르쉐가 딱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그리고 이 차는 감가도 굉장히 방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하게 잘 되어 있어서 차는 혼자 타니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포르쉐를 사서 포르쉐 매니아라든지 클럽 포르쉐라든지 이런 동호회를 가입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정말 재미나게 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포르쉐가 줄 수 있는 매력은 브랜드의 가치도 좀 높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포르쉐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줬던 돈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게 이 포르쉐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또 엄청난 차로 여러분들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 차? 내가 근데 진짜 포르쉐를 이거 또 사면 안 되겠지? 민트 그릴러? 너 이거 지금 얘는 포이스인데 터보 S 봤어? 아니 본 적 없어. 진짜 정말 이쁘더라. 그래서 민트 그린이나 골드로 한번 해볼까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주 그만 사야지, 그죠?